나는 원래 생긴 것도 평범하고 조용한 성격인데 어떻게 여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어? 이런 친구들을 위해 오늘은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해줄 거야. 내성적이고 노는 거랑 거리가 멀었던 형이 잘생기고 재밌고 잘 노는 친구들이 가득 있는 호스트바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얘기를 해줄게. 그것도 극아이였던 형이 말이야. 형이 호스트바에 갔을 때는 이미 연애 경험을 쌓은 다음이었어. 그래도 내성적인 성격은 그대로였거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조금 불편해하고. 그렇게 무작정 호스트바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는 거야. 나를 막 잘 챙겨주더라고. 왜냐면 딱 봐도 놀 것처럼 생기지도 않고 성격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첫날에는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말 하면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위로를 해주더라고. 근데 그렇게 위로를 해줄 만한 게 한 번 인사하러 들어갈 때 거의 한 20명 정도가 들어가더라고. 그 중에서 선택을 받는 거야. 확률이 엄청 낮지. 실제로 처음 한두 번은 그냥 인사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왔어. 하지만 형은 괜찮았어. 어차피 어느 곳이든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원리는 똑같고 형은 형 방식에 대한 확신과 신뢰와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여자가 매력을 느끼는 건 단순히 외모나 성격이 아니거든. 그리고 개인마다 다른 취향과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이야. 단순히 나보다 잘생긴 애가 있다고 포기하거나 못 논다고 쫄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거기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러리처럼 소개하고 들어가고 그렇게 시간 낭비만 하고 있더라고. 대부분 다 대기실에서 카드만 하고 있어. 형은 정확히 3번 만에 선택받아서 들어갔어. 근데 그때도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마 금방 까일 거다, 그러니까 상처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형은 그날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 첫날 형이랑 같이 들어간 남자가 한 5명 정도 있었거든. 근데 나머지 3명은 30분마다 계속 바뀌는데 형이랑 다른 친구 1명이랑만 계속 남아 있었지. 이게 가능한 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서로 매력을 느끼는지 그 핵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고 말해. 소개팅 다르고, 클럽 다르고, 술집 다르고, 길거리 다르고. 물론 겉모습은 다 다르지. 표현하는 말도 다 다르고. 하지만 근본적인 핵심은 똑같다는 거야. 상황마다 다 다르면 형이 거기 첫날 출근해서 어떻게 남아 있었겠어. 자, 그럼 형이 거기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핵심이 뭐냐? 첫 번째가 편안함이야. 근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야. 진짜 편안함이란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 긴장할 수도 있는 상황, 실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영향받지 않고 내 자신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잘 모르면 모른다, 처음이면 처음이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남자가 흔들리지 않고 편안해야 여자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거든. 여자에게 불편한 데는 없는지 자꾸 묻는다고 편해지는 게 아니야. 그럼 오히려 더 불편해하지. 그리고 다음은 일관성이야. 너희들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스타일이든지 상관없어. 너희가 처음 보여줬던 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야. 분명히 활달하고 사회적인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영향을 받아서 말이 없어진다거나, 말이 없고 조용한 스타일이었는데 갑자기 혼자 신나서 막 말이 많아진다거나, 이러면 일관성이 깨지면서 매력이 확 떨어지는 거야. 이런 편안함과 일관성, 이런 것들이 된다는 말은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끌릴 수밖에 없는 거지. 기본적인 이 2가지만 장착이 돼도 연애는 무조건 다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형이 예전에 가르쳤던 것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자 앞에서 편해질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친 거야. 내성적인 친구들은 조용한 스타일대로 각자의 장점을 살리면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 거지. 물론 이건 마인드 세팅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먼저 기본적으로 경험을 쌓아야 되고, 2번째로는 주변 환경을 바꿔야 돼. 마지막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가까워지는지 그 단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렇게 내 모습을 유지하면서 단계에 맞는 행동만 한다면 누구나 연애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형이 이거 하는 방법 다 알려줬어. 그리고 실제로 다 연애를 시작했지. 근데 5, 6개월 정도 있으면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겨. 그렇게 여자를 만나고 웃으면서 떠났던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야. 왜?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든. 형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 다 알려줬잖아. 그럼 다시 그대로 해서 여자친구를 만들면 되잖아. 근데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형이 그거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 아,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건 여자 사귀기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라는 거야. 즉, 사람들이 원하는 건 피상적으로 보면 여자를 사귀었다 라는 사실이지만, 본질적인 거는 내가 지금 이렇게 여자를 사귀었듯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또 사귈 수 있는 능력인 거지. 근데 지금 당장 여자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경험 조금 쌓였다고 해서 이런 능력이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생기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도 헤어지면 다시 배우로 돌아오는 거지. 자, 그럼 왜 형한테 상담을 받거나 코칭을 받으라는 거냐? 너희들이 여자가 남자에게 끌리는 근본적인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안 다음에 여자 경험을 쌓기 시작하면 그 매력도가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야. 이건 단순히 연애 성공 경험을 넘어 너가 언제든 매력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근본적인 변화야. 형이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알려줄게. 그 전에 그 클럽, 술집, 헌팅, 그러니까 형 주변에 노는 거 좋아해서 맨날 이렇게 여자 만나러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 근데 그렇게 여자를 많이 만났으면 그 남자는 지금 엄청 매력적인 남자가 되어 있을까? 아니야. 그나마 어렸을 때는 젊음이 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말을 잘하거나 적극적이더라도 사람들이 좋아해줬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과거에 여자 많이 만나본 아저씨 되는 거야. 옛날에 그랬지라는 그냥 좋은 추억만 쌓이는 거고. 자, 그래서 형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생활 패턴과 사고 방식, 가치관 같은 개인 가치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될 거야. 이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자의 가치를 세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어. 흥미가치, 개인가치, 배경가치야. 흥미가치는 외모, 말빨, 유머 등 즉각적인 매력이고, 개인가치는 철학, 가치관, 문제 해결 능력 등 나의 본질적인 매력이야. 배경가치는 돈, 지위, 인맥 등 주변 환경이 만들어준 매력이고, 대부분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 이 흥미가치에 집중을 해. 그게 효과가 좋거든. 하지만 문제는 흥미가치는 여자를 만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본질적인 매력을 올려주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야. 진짜 중요한 건 개인가치를 키우는 거야. 사고방식, 생활습관, 삶의 태도 등을 점검해서 흔들리지 않는 내 기준을 만드는 거지. 실제로 형이 만난 여자들, 특히 예쁘고 매력적인 여자들일수록 남자의 흥미가치에 반응하기보다는 개인가치 같은 철학이나 사고방식, 비전, 삶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에 강한 끌림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 이게 완성이 되면 나이가 들거나 외모가 조금 떨어지거나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야. 이런 내적 가치와 매력도는 진화심리학의 데이비드 버스 연구나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이미 입증이 된 내용이기도 해. 그렇다고 이걸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여자들을 꼬실 수 있냐? 아니야. 연예인을 만날 수 있냐? 아니야. 모든 여자를 꼬시려고 형한테 컨설팅을 받으면 실패해. 모든 여자를 꼬실 수는 없어. 만약에 누구나 연예인을 꼬실 수 있다, 모든 여자를 꼬실 수 있다, 그러면 사기야. 솔직히 얘기할게. 사기꾼이야. 누구나 연애를 할 수 있다, 그건 맞아. 하지만 여자를 만난다고 그 사람의 매력이 진짜로 올라가냐? 아니야. 그 여자 헤어지면 다시 헤매게 될 거야. 다시 찾아온다고. 사람들은 저 여자를 만나면 소원이 없겠어요, 진짜 내 이상형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소원이 있더라는 거야. 그게 뭐야? 언제든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걸 충족시켜준 사람들은 연애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가 점점 높아져. 형과 함께 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됐는지 알아? 나이가 먹을수록 더 매력적이 되고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 개인 가치가 꾸준히 높아졌거든. 참 웃기지 않아? 어렸을 때는 뭐 6살, 7살 차이 나면 나이가 진짜 차이 많이 난다, 오빠 너무 나이 많아 이랬는데 지금 10살 이상 차이 나는데도 나이 차이 많이 나는데 괜찮겠어? 라는 질문을 역으로 듣는다고. 이게 어떤 원리냐?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된다는 전제로 얘기를 해볼게. 기존 방식은 뭐야? 많은 여자들을 만나면서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좋아하는 말과 행동, 연락 방식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근데 형의 방식은 뭐야? 나에게 특화된 개인 가치를 키우는 거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한 타겟 지점을 노리는 것과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력을 키워서 수많은 불특정 다수 여자들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야. 나에게 특화된 매력을 올려서 더 매력적인 소수의 여자를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여자가 매력이 있거나 가치가 높아도 내 가치관에 따라 행동을 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물론 이러면 엄청 아까울 거야. 하지만 이게 더 낫다는 거야. 어차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을 바에는 확실한 내 스타일의 여자들에게 진짜 매력적인 남자가 되는 거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 자체가 단단해지고 자기만의 확실한 캐릭터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여자를 만나는 게 너무 쉬워져. 이게 형이 연애 컨설팅을 하는 방법이고 이유야.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 사람들은 실제로 그걸 갖기 전까지는 본인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 근데 이게 연애도 있더라고. 막연하게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지만 여자를 만나도 다시 갈증을 느끼고 다시 돌아온다니까.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매력적인 남자가 돼서 언제든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지. 형도 이걸 언제까지 계속할지 모르겠어. 형보다 더 근본적인 매력에 대해서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경험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오겠지. 근데 그 전까지는 형에게 교육을 받는 것이 전혀 후회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만약 너희들이 단순히 여자만 사귄다,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그리고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원한다면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지. 그럼 개인 가치를 올리는 것만 알려주냐고? 아니야. 당연히 흥미 가치와 같은 대화법, 연락 방법, 접근하는 방법, 이성으로 다가가는 방법 다 배울 거야. 왜? 형이 그렇게 변해왔거든. 흥미 가치부터 키우기 시작해서 그거의 한계를 느끼고 개인 가치까지 확장을 시킨 거야. 자, 형이 지금까지 말한 방향을 이해했다면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봐. 지금 당장 눈앞의 연애만 해결하려고 달려들면 언젠가 또 똑같은 갈증이 찾아오게 되거든. 단순한 연애 스킬이 아니라 진짜 매력을 갖추는 길을 알려줄게.